평상시보다 굉장히 착한 화장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죠? 네, 니즈 파악의 노하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저 제목을 보면 굉장히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마구 방출할 것 같죠? 네, 여러분 제목에 속으셨어요. 저의 이제 니즈 파악 노하우는 정확하게 하면 딱 한 가지인데 오늘의 강의 시간이 25분인데 그 한 가지 얘기하면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니즈 파악의 노하우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이제 화두를 띄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저는 이 니즈 파악이라는 걸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뭘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그림이? 빙산의 일가. 네, 빙산이에요, 빙산. 저 멀리 뭔가 빙산이 나타났는데 저거를 니즈 파악을 하면 우리가 저 멀리 빙산이 있네? 모양이 삼각형이고 얼음이네? 이거 파악하는 게 니즈 파악일까요? 니즈 파악일까요? 그게? 보이는 부분. 아니죠. 바로 저 물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니즈 파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니즈 파악이 꼭 네트워크에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하기 전에 개인 사업을 했고 액세서리 유통업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니즈 파악이 들어가는데 제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매장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원하는 디자인도 다르고 똑같은 서울인데 대학로에 있느냐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 있느냐 영화관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인도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이나 어디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니즈 파악이고 이제 그 시작을 저는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니즈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명단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명단이 많아요. 명단이 많아서 오히려 유산화를 전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명단이 고갈이 되면서 내가 누구한테 유산화를 이야기해야 될지 자체가 고민될 때가 오지 않나요? 네. 아니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한 명의 명단이 생기면 굉장히 귀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일은 확률 싸움이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니즈 파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나의 명단과 나의 파트너의 명단을 상담하면서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류 중에서 제가 오늘 어디에 얘기를 할까요? 파트너 명단? 그렇죠. 파트너 명단 부분. 왜냐하면 파트너 명단 상담을 잘하면 제 명단을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파트너 명단의 상담이 조금은 어렵다고 표현 단어를 좀 제가 쓰기가 어제 고민을 했는데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언제 있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면 이제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듣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알아오는 거를 들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의 사견도 들어가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내포해서 저희는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간접적인 파악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덜 조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보면 파트너분들의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괜찮대요. 그런 경우 없나요? 다 괜찮다. 이분 대박이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만나면 다 부정적, 이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데 안 돼요, 아직.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 아니면 그 파트너의 명단도 그분도 그분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명단으로 내놓고 하다 보면 얘기할 게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파트너 상담을 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내가 파트너이자 스폰서. 여기서 나는 스폰서 없이 파트너이다라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니즈 파악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질문을 적합하게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이제 질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사실은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려우세요? 오늘 대답 잘해주시는 분 저 선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온 볼펜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지 조금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필요한 게 질문인데, 그것도 많은 경험이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 사업을 열심히 오래 하신 분들이나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저는 4가지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사람의 부류를 13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명단 분류를 할 때 뭐 직업,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명단에 우리가 보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무수히 스폰서니까 명단 상담을 해요. 그죠? 한 번도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나는 명단 상담 한 횟수를 기억하신다. 이때까지 사인해서 아무도 없어요. 정말 많이 우리는 하는데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에 해당돼서 상담을 하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거나 스쳐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저희는 또 코칭을 받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스폰서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이제 이런 성향인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약간 13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구분에 맞춰서 그냥 질문을 던져보니까 굉장히 니즈파하기 쉬웠고요. 그 3가지를 분류하는 거를 오늘은 강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강의는 니즈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13가지 부류 중에서 저는 4가지만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만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아요. 더 확대해보면,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일샵 다니면 이렇게 손톱 손질 같은 거 하거나 이런 분들도 보면 찾아오는 고객에 의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아까 호응을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리더님들은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나는 파트너로 코칭을 아직은 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녹음 파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듣고 같은 상황에서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네, 틀어주세요.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다른 친구도 같이 분석하게 네, 잠시만요. 제가 다른 파일 캠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애들 아빠가 기타를 치고 있어가지고 그 집 아들이 또 기타를 치는 거 알고 그 애기 엄마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애들끼리 잘 어울려 놀다 보니까 그 집에 아들도 셋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유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허벌라이프를 1년 넘게 열심히 했었고 아메이도 먹어본 적이 있고 또 뭐 다른 아무튼 허벌라이프를 1년을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유산을 하는 것까지는 알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게 뭐 진짜진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대화들을 나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좀 만들어 본 건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지난 사실 명단이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콜드였고요. 이분은 콜드였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알았던 건 보험했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냥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관계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처음 질문이 보험하면 네트워크하라고 권하는 질문을 많이 받지 않냐. 이 사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 사람의 대답으로 인해서 제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었다는 거예요. 보면 이분은 네트워크에 굉장히 다경험자였어요. 뭐 H사, A, 또 다른 A. 그러니까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해보려고 등록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네트워크가 너무 싫고 심지어 유산화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자기는 유산화 보상까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제품을 먹는다면 나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강경하게 부정적이더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우리는 콜드였잖아요. 포인트는 콜드라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왜 유산화하는 왜냐면 우리는 유산화 때문에 그 사람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실컷 작업했는데 그 사람과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알아내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산화가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제품까지 저희께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 지인 유산화 하시는 분은 자기만 보면 유산화 사올라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제품은 먹고 싶은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이 상대의 니즈가 파악이 안 될 때 그 사람 본인 목적으로만 계속 드립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뒤로 발빼 케이스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1년을 잡았었어요. 1년 동안 이 사람과 친해지자.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유산을 하지 않더라도 너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심어주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친해지고 콜들어서 한 몇 년, 10년 지기처럼 이렇게 지내시면서 제품도 계속 확대해서 드시는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한 친구입니다. 뭐 여기 이수역 근처에 사는 애가 있는데 대학교 동기인데 이제 계속 친했던 친구들 셋이서 친한데 한 명 친구가 합전역에 사는 애가 남편이 당뇨가 젊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근데 애도 셋이고 관리도 좀 안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수역에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합전역에 있는 친구한테 나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엄마 영양제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기 입으로 나한테 실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 아는 언니가 유산화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대. 하고 뭐 관리를 못 받았거나 자기가 열심히 안 먹었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만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 그리고 남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포인트는 내가 싫은 건 내가 싫은 건데 자기 친구까지. 그러니까 3명이 친구인데 다른 친구도 먹지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질문은 그러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너가 봤을 때 나 유산하는 거 어때 보여? 그럼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이스토리를 얘기를 했더니 저희 마이스토리에 뭐가 들어가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유산화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문제는 약간 관심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막 풀잖아요. 절대 못 풀게 했어요. 절대 막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할 때까지. 그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누군가가 유산화를 관심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나게 설명을 해요. 근데 하지 말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고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를 확답을 받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 상황은 지금 이게 찔렀을 때 알아보라면 알아볼 것 같은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질문을 잘 던졌을 때 부정적인 사람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사례이고요. 또 세 번째는 먼저 막 유산화 관심 갖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굳이 설명 안 했는데 그죠? 없으신가요? 주변에 가끔 뭐해? 그거 언제부터 꼬치꼬치 물으시는 분들 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가족들 모임 중에 가족들을 나눴는데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자인 한 분이 저에게 요즘 하시는 일 어떠냐 물어보길래 대답하기를 주 업무 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게 무슨 일이냐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하니 주 업무인 여행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봐도 되냐고 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그냥 내가 뭐 유산화 알아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냥 너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한데 이럴 때 궁금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풀어야 되나요 우리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확인 사살이 필요해요. 정말 네가 관심 있느냐. 그래서 그 대답을 받고 풀기 전에 또 한 번의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가 들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3번 더 들어볼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가 앞으로 너를 3번을 더 만나겠다. 약속을 확답을 받고 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확답을 받고 유산화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떠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상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품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산화 제품 어떤 거 있어? 뭐 어때? 라고 물어보는 사례예요.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다른 친구도 같이 동석하게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제품 섭취하는 걸 보더니 그게 뭐냐고 궁금해하길래 내가 부업으로 비타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너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바이어들과 접대하는데 그러려면 몸도 챙겨가면서 해야 한다고 하니 그 관심을 보여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약속을 잡고
만날 때 제가 제품 안내서를 주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꾸준한 소비자로 생각해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제품에 관심 있는 지인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사업으로 들이밀죠, 저희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제품 설명 정보를 줘야 해요. 그러니까 제품의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제품,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먹고 좋으면 소개해달라. 그리고 소개를 할 때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소개할 때 알고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계 이 사람을 이제 저희가 소비자 사업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제품 평생 공짜로 먹고 싶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우리가 니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이 사실 처음 듣는 질문들은 아니시죠? 네. 굉장히 많이 저희는 스폰서로부터 코칭을 받았던 내용들이고 저희 또한 저희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던 제목 타이틀은 노하우예요. 노하우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한 3년 넘게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코칭을 받고 코칭을 하는 입장인데 어느 순간 스폰서님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이제 제가 명단 상담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스폰서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코칭하는 방향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타입이 크게 나눴을 때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머리형이에요. 고민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저는 고민의 의사가 있어서 밤새 고민하라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예전에는 내가 누구한테 유산할 얘기하려면 고민부터 했어요. 고민을 하고 고민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이런 타입이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겠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저는 제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똑같이 명단 상담을 하는 거를 제가 제 공식화를 시켰고 매뉴얼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봐도 우리가 보면 컨택과 방어 전략이나 이런 질문이 답이다 많은 책들을 읽어도 막상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이 안 나가는 이유는 내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보면 우리가 경험이 처음 시작하면 다 경험이 없잖아요. 결국 그 내 경험을 축적해서 내 거화시키고 내 매뉴얼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뉴얼들이 많죠. 저희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몇 장에 지나지 않는 그냥 책자와 같은 건데 그냥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뭘 하면 제 방식대로 정리를 다 해나가요. 그래서 다 해나간다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해나갈 거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스폰서님과 코칭을 받을 거고 근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내가 내 거화시켜서 축적을 시키느냐 흘러보내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게나마 정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으셨죠? 근데 처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다가 너무 조용히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서 전수정 리더님이 계속 그래서 전수정 리더님과 한 분을 제가 누구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분을 드려야 될까? 지금 저 팻말을 열심히 들어서 호흡을 원해서 수영란 리더님께 선물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